타겟고 유튜버라고 조은수입니다. 앞에 영상 그냥 이어서 계속 할게요. 앞에 영상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중산층들의 삶이 생각보다 공허하고 지루하다. 근데 공허하고 지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성장이라는 걸 하고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중산층은 먹고 살만하고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힘들게 할 이유가 없고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중산층이 되게 위험한 게 중산층들 사는 걸 보면 이 사람들 비용이 너무 커요. 특히 아까도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중산층은 일단 버는 거 많이 벌어. 기본 월천 이상 정도? 뭐 월천 좀 안 된다고 해도 소득 자체, 수입 자체는 되게 높은데 이분들 비용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 달만 내가 수입이 끊어지거나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하강 후면이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중산층들은 자기가 현재 누리는 걸 앞으로도 계속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믿고 싶을 거야. 근데 그걸 내가 예측할 수가 없어. 왜? 인생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거든. 이런 거예요. 학원 운영하다가 저 10년을 하고 나왔는데 7년 동안 너무 잘 됐어. 그래서 같은 건물 5층에서 4층으로 옮겼어. 이제 갑자기 5층은 제가 임대 세입자로 있던 거고 4층은 제 상가인데 갑자기 여기 하시던 분이 나가야겠다 하셔가지고 진짜 갑자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고민을 하다가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지금 임대 잘 안 나가니까 원장님이 내려가야 된다고, 자 임대 안 나갈 거라고 해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내려가니까 7년 동안 운영하던 브랜드에서 브랜드도 바꿨어. 브랜드 체인지하고 완전히 막 진짜 있는 대로 돈을 발라서 막 정말 7년의 노하우와 그동안의 성공 스토리와 막 새로운 브랜드 체인지와 막 제가 영어 또 교재 개발학 전공했거든요. 대학원 석사. 그래서 막 그 모든 자부심과 막 모든 진짜 막 저 나의 자원과 모든 막 에너지가 다 쏟아붓단 말이야. 근데 한 달이 안 돼서 2020년 1월 기억하시죠? 설 연휴 끝나가고 집에서 밥 먹고 올라가려고 밥 먹고 있는데 뭐 이상한 바이러스가 왔대.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우한 폐렴이라고 불렀어. 그러더니 뭐 나중에는 지역 이름 말하지 말라는데 어쨌든 중국 바이러스가 왔대.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바이러스가 저희 동네는 진짜 재수가 없게도 거의 처음 일바로 우리 동네에 되게 세게 터진 거예요. 기억하시죠? 처음에 코로나 터지면 사람 이렇게 어디 가둬가지고 무슨 이렇게 시체 처리하는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 우리 건물에서 그 일이 일어났어. 일주일 동안 우리 건물은요 병원 학원 건물이야. 그 건물이 일주일 동안 다 셧다운 했어. 그 코로나 확진자 한 명이 다녀가서. 그래서 강제적으로 영업을 종료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업이 되게 불안정했어. 그리고 심지어 뭐 온라인으로 수업하면 원비 똑바로 받지 말아라. 원비를 뭐 덜 받아라. 막 강제로 정해서 진짜 처음으로 그런 공포를 경험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고 나 이렇게 이전에 잘 나가고 잘하던 여잔데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나 망할 수도 있구나를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장기 재원상이 많은 게 나의 어떤 되게 자부심이었는데 코로나 블루랑 애들이 또 그때 사춘기가 어마어마하게 온 거야. 막 사춘기랑 학습 슬럼프랑 막 이게 맞물리면서 막 애들이 막 진짜 추풍의 낙엽도 그런 낙엽이 없을 거야. 막 애들이 떨어지는데 신규를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기존 재학생은 막 떨어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처음으로 이제 뭔가 다양한 거를 생각하다가 다단계도 경험을 했고, 근데 다단계를 경험한 게 나빴냐?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에 처음으로 했던 진짜 멍청한 짓이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단계를 했다고 모두가 잘 되냐? 그건 아니야. 근데 저는 다단계라는 이 나답지 않은 행동을 함으로써 내 인생에 원래 나라면 만날 수 없는 귀인을 진짜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운이에요. 나쁜 무언가를 내가 경험했는데 그 나쁜 무언가가 끝까지 나한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소송을 당했어. 내가 고소장을 받았어. 이 쌍년이 진짜 되지도 않는 걸로 나를 고소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소장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를 엿먹이려고 했지만 내가 엿먹지 않을 수 있다고. 이해돼요? 인생이라는 게 꼭 누군가의 의도와 계획과 어떤 그런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에 나답지 않은 다양한 그런 스스로 변동성에 민감도를 낮추고 나답지 않은 그런 유연한 사고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전에 완전히 답답하게 완전 갇혀 살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혼자 그런 이미지를 계속 만들었던 것 같아. 나 교육자고 나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바르게 살아야 돼라는 이미지 세팅을 20대 후반에 했어. 근데 이걸 너무 세게 한 거지. 뒤로 갈수록 내가 너무 숨막혀서 나중에 못 살겠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나한테 그렇게까지 숨막히게 살으라고 안 했거든. 근데 혼자 만들어 놓은 그 바른 이미지 안에 들어가서 갇혀서 본인이 본인을 가두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무도
가두지 않는데 내가 갇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풍요 안에 내가 자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풍요를 선택했다고 했잖아. 근데 내가 용기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풍요 안에서 내가 자유를 잃을 수도 있어.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풍요를 쫓는 이유는 풍요 안에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 근데 풍요 안에 자유가 없을 수도 있어. 내가 겁이 많은 사람이고 내가 잃을 게 많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진짜 두려운 게 없는 사람이야. 고객한테 얼굴에 대놓고 꺼지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럴 정도로 내가 자유할 수 있고 아무도 나를 강제할 수 없을 만큼 자유가 나한테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면 자유가 더 상위 우선순위인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갇히지 않아. 근데 자유가 상위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나한테 더 중요했던 건 풍요였던 거야. 그러면 풍요 안에서 자유를 잃고 스스로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나중에 저에 대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아, 나는 사실 내가 정말 두려웠던 건 풍요를 잃게 되는 거고 자유를 원한다고 했지만 내가 원한 건 풍요함이 없는 자유가 아니라 자유하지만 풍요함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풍요 안에는 자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자유 안에는 풍요가 없어도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자유 안에 풍요가 없어도 자유가 더 중요한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다각화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내가 맨날 하던 거 똑같은 것만 하면서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는 건 사실 되게 어리석고 멍청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거를 다각화하는 게 중요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인생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 그럼 사실 나는 내가 진짜 많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이렇게 많이 온 거 아니거든. 그럼 분명히 다음 단계를 위한 다음 도미노를 놔야 돼. 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가 여기 있는데 코딱지만한 월천의 도미노를 내가 쓰러뜨리고 이 도미노를 내가 세워서 이걸 달성했다고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을 이뤄서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 여러분 월천 보려고 태어났어요? 아니잖아. 그래서 분명히 그 다음 단계가 있다고. 근데 중산층들은 뭐 금액을 내가 상징적으로 월천이라고 했는데 하도 월천 마케팅 많으니까 요 정도 되면 그냥 다들 만족하는 거야. 아, 이만하면 됐지. 주변에서도 아유 너 정도면 뭐 충분하다 훌륭하다 하니까 자기가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실은 아닌데. 그래서 인생을 다각화하고 이 디테일하게 모든 걸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인생에서 제가 진짜 크게 놓쳤던 게 있어요. 학원 운영하면서 진짜 현금이 너무 돌았단 말이야. 현금 흐름이 너무 좋았는데 자기 자신한테 자기의 내재 가치를 높이는 데 투자하지 않고 먼저 투자하는 건 되게 위험하다고 저희 멘토님이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신의 내재 가치를 높이지 않고 먼저 투자하는 건 위험하다. 투자에 우선순위가 있어. 첫 번째, 잘 들으세요. 나 자신에게 투자. 두 번째, 사업에 투자. 세 번째, 이제 여기에서 부동산이나 뭐 그 다음 단계 투자로 넘어가는 건데 저는 사실 학원을 다단계 빠지기 전까지는 난 주식 한 번도 안 해봤어. 왜? 여기에서 벗어나는 건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기분이 들어서 저는 진짜 이 티칭 외에는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대학에 물론 강의를 하긴 했지만 이거는 교육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했던 거고 이 외에 다른 일에 대해서는 뭐 투자하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부동산을 이것저것 막 샀단 말이야. 근데 내가 밑바닥 개미잖아. 그럼 나한테 우선순위가 아닌 부동산들이 있어요. 근데 멍청하잖아? 그러면 진짜 멍청한 감정적인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게 내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어. 얘가 이 구멍 하나가 내가 열심히 진짜 이렇게 시달리면서 돈을 벌었는데 멍청하고 감정적인 의사결정 하나로 이 구멍으로 돈이 줄줄줄줄 다 새어나간다고요. 저는 정말 멍청해서 안 해도 되는 두 집 살림을 선택했고 수도권에 있는 멀쩡한 정말 좋은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그 아파트를 굳이 정리를 해서 얘가 여기가 지금 제가 구입한 멍청한 아파트예요. 이 멍청한 이곳으로 내려와서 바빠서 잘 내려오지도 못해. 집은 비어있고 여기는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중산층 라이프의 삶은 꾸려놨는데 나는 여기에 못 오는 거예요. 왜? 나는 여기서 돈 벌어야 되거든. 그래서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까먹었냐면 일단 두 집 살림과 멍청한 차량 구입으로 1억이 넘게 잃었어요. 1억이 넘는 돈을 잃었고 여기다가 그 수도권의 집을 제가 정리하면서 두 집 살림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멍청하다. 안 되겠다.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더니 집값이 2배가 뛰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 돌아간 게 아니라 못 돌아갔어요. 이해되세요? 집값이 2배가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잃어버린 비용과 제가 멍청하게 실제로 통장에서 빠져나간 잔고를 따지면 정말 말도 못하게 잃었어요. 정말 내가 그 숫자를 차마 내 입으로 꺼내고 싶지 않을 만큼. 그래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멍청하잖아요. 그러면 내 건강과 내 생명과 막 내 정신의 어떤 그런 문제와 맞바꾼 이 돈을 이 멍청한 비용으로 줄줄줄줄 다 새나간다고요. 근데 중산층들 사는 거 보잖아요. 가만히 보면 멍청한 비용이 진짜 많아요. 아니, 아이 학원비를 예를 들어 아빠가 400 벌어. 근데 아이 한 명당 학원비를 10,000원씩, 10,000원, 100만 원. 아이 한 명당 학원비를 100만 원씩 쓰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전체 부부 소득의 50% 이상을 애들 교육비로 쓰는 거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투자라고 생각하겠지. 봐봐요. 투자는 원금 회수에 약간의 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 학원비는요, 그냥 이거는 그냥 비용이에요. 그냥 이거는 그냥 지출이라고요. 근데 이거를 투자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멍청한 돈을, 안타까운 돈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예전에 전 학원장 시절에도 그랬어. 남의 학원을 끊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학원을 끊게 한 사례도 너무 많아요. 왔는데 얘가 여기서 시간을 잃고 있고 엄마가 돈을 잃고 있어. 그러면 얘기하는 거야. 얘는 이쪽 방향으로는 좀 아닌 것 같다.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근데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 어떤 줄 알아요? 되게 기분 나빠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어. 지금 먹고 살만 하니까 너 옛날에 안 그러더니 너 먹고 살만 하니까 지금 이제 이런 애는 안 받겠다는 거야. 내 면전에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진심으로 말해줘도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믿고 싶은 걸 보고 싶어 하지 진실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이게 멍청한 중산층들의 라이프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자신의 내재 가치를 높이지 않고, 그러니까 나한테 투자하지 않고 막 여기저기 지금 요즘에도 보니까 주식이 지금 뭐 주식이 상승장인 거랑 너랑 무슨 상관인데 지금 들어가서 숫자가 올라가면 뭐 빨간불이 켜지면 올랐다고 돈 벌었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지 않잖아요. 이걸 내가 정말 이걸 현금화해서 안전하게 내 통장에 다시 현금으로 돌아오고 이 돈이 끝까지 멍청하게 쓰이지 않아야 내가 돈을 번 건데, 사람들의 인내심이 어디 그렇게까지 막 기다리고 벌고 이걸 또 내가 그러니까 돈을 벌고 이걸 유지하고 불리고 이게 잘 되냐고요. 각각이 다 다른 거라고. 근데 이렇게 멍청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자기 생명과 바꾼 돈을 멍청하게 잃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일단 멍청한 소비, 부자처럼 보이는 소비, 남들에게 보여주는 소비로 너무 많이 잃고, 또 아이들에 대한 교육비도 마찬가지. 이것도 보여지기 위해 쓰는 교육비도 너무 많아. 남들 다 보내는데, 아니 남들 보내는 거랑 너랑 무슨 상관이냐고. 남들 애들은 공부에 관심이 있나 보지. 근데 너네 집 애는 공부에 관심이 없잖아. 그럼 보내지 말아야지. 애를 위해서도 당신을 위해서도. 근데 남들이 하면 다 하고 사는 게 이 정말 답 없는 중산층들의 문화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답게 사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사람답게 살려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근데 중산층은 그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영역별 포트폴리오를 다 지출할 수 있을 만큼의 부자가 아니야. 근데 부자 흉내를 내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라고요. 다 됐고 일단 본인들 내재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어. 봐봐요. 특히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엄마들은 잘 들었으면 좋겠어. 아이를 엄마가 혼자 키우는 거 너무 기특하고 정말 사실 너무 우리가 뭐 격려해줘야 되고 너무 우리가 칭찬해줘야 되는 정말 참 어려운 일이고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근데 내가 아이를 키웠는데 내 내재 가치를 높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이 아이가 내 종교가 되는 거야. 특히 아이가 아들이면 더 심해.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죠? 가난한 홀시어머니는 그냥 믿고 걸러라. 이런 얘기 왜 나온 것 같아요? 엄마가 나이 먹었는데 일단 여자들은 정서적으로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잖아. 남편이 없어. 그러면 당연히 자식한테 의지를 하게 돼. 근데 얘가 특히 남자야. 그러면 내가 평생 얘를 정말 든든하게 의지하고 살았어. 근데 얘가 어느 날 얘도 자기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를 좀 끊어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끊어내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심지어 경제적으로 무능해. 그럼 어떡해요?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 내가 얘를 키우는 동안 얘한테 정말 교육비에 막 올인을 했어. 얘를 서포트하느라고 모든 돈을 다 갈아 넣었다고. 근데 내 노후를 똑바로 대비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빨대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이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저희 집 얘기이기도 해요. 저희 아버지도 할머니가 뭐 그렇다고 서포트한 건 아니야. 근데 가난한 홀시어머니였고 자식은 줄줄이 딸려있고 자기네 가족을 부양하던 장남이 결혼을 하니까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서운해하고 심지어 며느리랑 막 아들을 이간질하고 하여튼 대단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가난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무능하지 않아도 그랬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혼자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은 자기 자신한테 정말 투자하세요. 내가 무능하잖아요. 내 의지, 내가 사랑하는 거랑 아무 상관없이 내 의도와 상관없는 피해를 자녀에게 줄 수밖에 없다고.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인생의 다각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을 다양한 관점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투자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한 푼이라도 내가 진짜 10,000원짜리 종이 쪼가리 하나라도 교육에 투자하는 이런 경험을 하는 거랑 우리나라에 뭐 자기 개발을 한다, 나한테 투자한다 말은 많은데 실제로 그래서 한번 까보라 그래. 그래서 너 교육에 얼마 썼어? 너 그래서 그 교육의 뭐 내용이 뭐야? 그러면 학교 교육, 학위를 제외하고 진짜 자기의 내재 가치를 높이는 한마디로 돈 벌고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 돈 게임하기 위해서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소통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마케팅, 세일즈 알아야 되고 금융에 대해 알아야 되고 경제에 대해 알아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 상담은 어떻게 하는 거고 또 고객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진짜 알아야 될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돈 버는 거, 비즈니스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투자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한테 제대로 투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운으로 얻어 걸려서 잘 되길 바라는 거지. 누군가가 던져준 공짜 정보를 들고 아 이걸로 내가 돈 벌고 이걸로 내가 인생 역전할 수 있겠지. 근데 봐봐요 여러분. 누군가가 많이 눌러봤다는 건 이 정보가 더 이상 세게 아니라는 거야. 나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아는 전략에 내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은 털고 나간 걸 내가 주워서 그 사람이 싼 똥을 내가 치우게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쫓아야 되는 건 막 그런 반짝이는 이런 유튜버들이 하는 뭐 이걸로 돈 벌었습니다. 뭐 그래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하고 여러분 자신의 내재 가치를 높이고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많이 만들고 이걸 늦게까지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밑바닥 개미들의 생존 전략이에요. 그리고 저희 멘토님께서 이거는 새로 나눠주신 개념인데 우리가 경험하는 주변의 모든 것들 있잖아요.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모든 것들 뭐 노트북, 휴대폰 우리 집에 물건 뭐 배달 오는 뭐 쿠팡이라든지 이게 사실은 다 규모 경제예요. 근데 우리는 규모 경제가 아니야. 우리는 밑바닥 개미란 말이야. 그러면 개미들은 개미한테 맞는 그런 정체성과 그런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우리한테 맞는 건 소수의 고객에게 집중해서 소수의 고객에게 다른 사람들은 나눠줄 수 없는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본인들이 뭐 보험을 팔아요? 그러면 다른 애들은 다 보험 상품을 팔 때 나는 나라는 사람에다가 상품을 얹어서 고객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보험을 꼭 당신한테 가입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니잖아. 근데 주은숙은 다른 판매원들이 모르는 걸 알아. 저는 보험 안 팔아요, 여러분. 예를 드는 거예요. 주은숙은 예를 들어 다른 보험 파는 애들은 모르는 걸 알고 있고 얘는 뭔가 자본주의 돈 게임을 알고 얘는 뭔가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고 얘는 유튜브도 하고 얘는 뭔가 다른 애들하고 달라.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이 보험이 어차피 내가 필요한데 다른 애들한테 가입하는 것보다는 보험 상품 외에 쓸모를 나한테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한테 공급받고 싶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투자하지 않으면 남들과 차별화된 이런 틈새 시장을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대형 어떤 그런 규모 경제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밑바닥 개미들이 할 수 있는 제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편집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가 밑바닥 개미들이 해야 되는 전략이고 이게 어렵지 않아야 내가 할 만하고 할 수 있어야 이걸 우리가 오래 지속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요 되게 착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무슨 얘기냐 유튜브에서 들어본 게 너무 많잖아. 공짜 정보 막 싸구려 정보 이런 거를 듣고 내가 들어본 적이 있으면 인간은 안다라고 생각해. 오지게 그만하지. 예전에 저희 멘토님 커뮤니티에 다단계 하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쯤 오면 여러분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보여요. 가난하다는 게 내가 이렇게 통장에 잔고를 까보진 않았잖아. 근데 가난한 사람들의 그 패턴이 있어. 뭔가 의심하고 잘 믿지 않고 뭔가 얘기해주면 막 머릿속으로 뭔가 복잡하게 계산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딱지만한 돈을 지불하면서 오지게 의심 많고 계산하고 심지어 이런 거야. 자기가 밥을 다 처먹었어. 근데 밥이 맛이 없다고 환불해달라는 애들이 있어. 딱 그 다단계 하는 그 사람이 그랬어요. 실컷 다 처먹었어. 그리고는
지가 뭐 이상한 명분을 만들어서 아무튼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냥 가난한데 코딱지만한 것도 잃고 싶지 않고 코딱지만한 것도 잃으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인드, 그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육에 돈을 써봐야 돼. 교육에 돈을 써봐야 그게 내 정체성이 되고 여러분들 고객한테 가서도 얼굴에 대놓고 이 돈을 내시라고 나한테 이 정도 투자해서 본인이 얻어가는 게 훨씬 많다는 말을 고객 얼굴에 대고 할 수 있으려면 아니 나는 자신한테 돈 한 푼도 땡전 한 푼 안 쓰는 주제에 고객한테 가서 이런 말 할 수 있겠냐고 이런 얘기를 가서 내가 하면 사기꾼이지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체성을 바꾼다는 건 내가 지금 쓰는 돈과 시간을 바꾸는 거고 결국 그 돈과 시간의 질이 바뀌어야 내 옆에 사람이 바뀌고 그리고 사람이 바뀌어야 결국 인생이 바뀐다고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 구매 결정력이 판매 결정력인데 내가 소비자로 구매할 때 내 태도가 내가 공급자가 돼서 고객들 만날 때 어떻게 내가 고객들한테 존경받고 대우받는지 이거고 고객의 질이 삶의 질이다. 그래서 고객의 질이 바뀌지 않고는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싸구려 상품을 공급해 싸구려 고객을 만나서는 절대 인생이 안 바뀐다고요. 근데 비싼 거 HTS로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투자해야 된다고요. 똑같이 보험 파는 보험파리들이 아니라 저 여자는 뭔가 다르네? 저 여자는 뭔가 중산층들의 문제를 알고 있고 내가 왜 이런 문제에 시달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거를 빠져나간 경험이 있네? 저 여자랑 연결이 되면 왠지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저 여자랑 연결이 되면 왠지 나도 저런 자유로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여자의 자유로움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유튜브에 저렇게 심지어 쌍욕조차 할 수 있는 심지어 전직 학원장이었다고 전직 교수였다면서 저런 도대체 또라이 같은 정체성은 어디서 나오는 거고 저 또라이 같은 정체성은 도대체 어디서 출발하는 걸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제 유튜브 채널에 와서 계속 본다는 건 뭔가 나와 되고 싶은 내가 뭔가 원하는 거가 나한테 있다는 거고 자기도 몰라 그게 뭔지 언어로 심지어 표현도 안 돼. 근데 그냥 그게 본인 안에 있다는 거고 자꾸 나한테 와서 뭔가 끌리니까 이걸 눌러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겉도는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 오늘도 제가 소개해서 이제 제 유튜브 보고 문의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늘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하고 제가 대놓고 그냥 상담을 길게 안 하고 빨리 그냥 들어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얻어갈 이득이 무조건 크고 이 코딱지만한 돈으로 내 인생이 안 바뀐다는 게 너무 명확하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계속 찾는 거야. 내 인생에 이런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줬던 나의 멘토의 교육을 개나 소나한테 공급하고 싶진 않거든. 아니 내가 1억이 넘는 돈을 쓰면서 다 제거하고 하나 남긴 이 알토란 같은 교육인데 개나 소나 싸가지 없는 애들한테 줄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이 사람들의 태도가 어떤지 보고 통화하다가 싸가지 없는 애들은 대충 그냥 종료하고 그냥 대충 그 사람 문제점만 얘기해주고 종료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안 바뀔 거고 사람 인생을 내가 어떻게 바꾸겠어. 본인이 바꿀 의지를 가지고 들어와서 배우겠다는 태도로 집중해도 어려운데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내가 무슨 재주를 바꾸겠어요. 여러분 나한테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건 여러분들이 이 얘기가 좀 멀리 돌아갔는데 어디서 주어들은 공짜 정보로 자기가 안다라고 착각하는 이런 멍청한 머저리들이 너무 많아요. 뭐 들어서 알겠지. 근데 지금 제가 거의 뭐 1시간째 짓거리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1시간 동안 오해의 중산층이 시달리고 중산층이 공허하고 그럼 도대체 여기서 이 공허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1시간짜리 영상을 찍을 수 있냐고. 들어서 아는 거는 네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라 주은숙이 표현을 잘했고 내가 오랫동안 시달렸던 문제를 내가 진짜 힘들게 해결했던 내가 또 여러 번 표현했던 이 어떤 그 경험에 내 주은숙의 표현력인 거지 본인의 어떤 이해력이나 본인의 똑똑함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공급자가 돼보지 않고는 이거를 진짜 깊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공급자가 돼야지 자본주의 돈게임에서 기회를 더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중산층에서 예를 들어 내가 뭐 이런 거예요. 뭐 부동산 중개를 해? 근데 꿈의 고객 어떻게 만날 거예요? 큰 건물을 빌딩을 저한테만 주세요.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물어보겠지. 아니 내가 왜 너한테 줘야 되는데? 내가 왜 너한테 독점 상장권을 줘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그러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본인이 뭐 친절하게 한다거나 인상이 좋다거나 이런 걸로 여러분한테 독점 상담권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 근데 제 고객 중에 한 분은 저희 멘토님 수업도 들어오고 제 수업도 들어오시는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심지어 그분 60대예요. 근데 예쁘고 하여튼 이 바닥에서 베테랑이야. 근데 그분은
투자 손님이 그렇게 많아요. 투자 손님 많고 많은 이유가 이제 본인이 어떤 오래 경험해온 노하우도 있겠지만 이분은 내가 배운 여자잖아. 자기한테 투자하고 배운 여자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달라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본인 채널 되게 조그매요. 뭐 구독자 많지 않고 한 몇백 명 단위인데 그런데도 그 작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문의가 와. 요즘 같은 부동산 이 어떤 이런 불경기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이런 요즘 같은 이런 되게 혼란의 시기에 문의가 오고 또 이전에 거래했던 고객들이 다시 연락이 오고 큰 대형 유튜브 채널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런 데서 연락이 와서 또 이제 그런 데 나가서 막 강의하고 같이 콜라보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정도는 돼야 고객들한테 저한테 독점 주세요 고객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여자는 다르거든. 여러분 교육에 수천만 원씩 쓰고 심지어 로버트 기요사키 한국에 왔을 때 로버트 기요사키의 그 교육에 가서 이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한국 부동산 하는 사람 중에서 로버트 기요사키 강의 가서 220만 원 페이하고 VIP석 앉아서 강의 들은 사람이 있을까? 이런 거예요. 내가 그분도 원래 인생을 그렇게 살던 분은 아닌데 진짜 우연한 기회에 저희 멘토님 수업에 먼저 들어오셨고 연결돼서 지금 이제 1년 반 좀 넘어가는 중인데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돈을 벌고 있는데 옛날과 지금의 돈이 다르다는 거. 지금 버는 돈이 훨씬 가볍다는 거. 그래서 그게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 근데 이걸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 자신에게 돈과 시간을 먼저 투자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들어봐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다. 진짜 내가 안다라고 말하려면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에 짓거려야 돼. 유튜브 공급자가 되지 않고 여러분이 뭔가 관점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단 공급자가 되면요. 감정적일 수가 없어. 공급자가 된다는 건 최대한 내가 이성적으로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거고 공급자가 된다는 건 남들이 못 보는 어떤 기회를 발견한다는 거고 공급자가 된다는 건 여러분들은 자본주의 돈게임에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절대 망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언제 깊어지는 줄 알아요? 인간은 배울 때.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특히 틀렸는데 틀린 거를 내가 다시 돌아보면서 그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놓쳤구나를 깨닫고 안 끝났어요. 깨닫고 나눌 때 우리는 깊어지고 나눌 때 우리는 성숙해져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경험했던 걸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사실은 가야 되는 끝점이에요. 봐봐요 여러분. 이 그랜트 카돈 보여요? 안 보이는구나. 그랜트 카돈 10배의 법칙 저자예요. 그리고 로버트 기요사키 사실 이분들 다 공급자예요. 공급자는 내가 배운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알고 있는 걸 누군가랑 나누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왜 계속 나눠요? 인간은 나눌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는 걸 끝점에 있는 부자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굳이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누는 행위를 하는 거다. 우리가 의미 있는 일, 의미 있는 관계 안에서 정말 삶은 가볍고 목적은 진지하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출발점이 2026년에 여러분들이 나 자신에게 투자하고 진짜 그 꼴랑 코딱지만한 15만원 4주에 15만원 꼴랑 코딱지만한 4주에 15만원을 써서 저희 커뮤니티 일단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고 들어오면 아 내가 왜 그렇게 오래 깊게 고민했을까 조은숙이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 그냥 들어오세요. 그냥 코딱지만한 돈을 그냥 차라리 저한테 사기를 당하세요 라고 할 때 왜 내가 그렇게 오래 망설였을까를 들어오면 스스로 그 시간이 진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더라? 뭐 망설이는 거는 뭐 배송만 늦출 뿐이라고 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내가 구매 결정을 빨리 못하는 건 내 삶이 바뀌는 그 터닝 포인트 모멘텀만 지연될 뿐. 구매 결정 지연은 삶의 모멘텀이 그런 전환되는 그 시간만 지연될 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지 비만으로 안다라고 착각하고 교만하지만 삶은 안 바뀌는 비참한 중산층의 삶을 공허하고 불안하게 계속 살 것이냐 아니면 2026년에는 정말 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집중하면서 인간다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왜? 나도 그 문제에 시달려 봤고 나도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싶은데 찾을 수 없었고 내가 정말 오랫동안 시달리고 많은 돈을 잃으면서 찾은 그 귀한 그 무언가를 나눠주고 싶거든요.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아무튼 여러분 용기를 내시길 바라고 저는 저희
멘토님의 커뮤니티에서 만나겠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들은 여기 댓글 창을 클릭해 보세요.